중화민국 대만입니다. 타이페이시에 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나라, 대한민국, 중화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공업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세계적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다 같이 수출을 주도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성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와 여러 가지 점에서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상당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8% 소비자 물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한 자릿수 물가 달성을 한 그 실적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다 같이 자부심을 갖고 올해에는 다시 3%로 더 낮은 선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대만은 0%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해서 0% 선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수수께끼입니다. 대만처럼 고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0%에서 안정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겁니다. 그 비결이 무언가?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자면은 기업의 임금도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임금,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대기업들은 왜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있는가? 저희들이 듣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교원들도 올해 임금, 월급의 인상이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나하나 함께 취재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만 경제도 우리처럼 사람의 손, 노동력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젊은 근로자들의 두꺼운 층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새벽부터 일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대만은 튼튼하고 안정된 경제를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시에서 남쪽으로 달려서 1시간쯤 되는 곳에 우리로 치면 수원쯤 되는 그런 곳에 중리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취재반이 도착하던 날 마침 전자업체들이 쉬는 날이어서 연희때 같은 오토바이 홍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단의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반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물결이 몰리는 시각은 새벽 7시 전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새벽부터 젊은이들의 출근 물결로 북적대는 것이 공단 앞길입니다. 중국은 요리의 나라죠. 물밀듯이 밀려드는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벽 노점의 이동 음식점이 성황을 이룹니다. 일종의 포장마차인 셈인데 리아카 대신 오토바이를 조립한 게 재밌습니다.
또 연탄불 아닌 가스 사용도 우리와는 좀 다른 풍경입니다. 비단 노천의 목로 식당이긴 해도 음식의 맛은 전문 요리점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을 아예 이런 노점상에 나와서 간단히 때우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맛이 좋고 또 무엇보다도 값이 싸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기가 되는 아침 한 끼가 우리 돈으로 해서 200원이면 먹긴 하니까 얘기가 됩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이 풍부한 나라, 이게 또 대만인 겁니다. 서서 먹을 시간이 없는 젊은이는 한 봉지 사서 가슴에 품고 그냥 달립니다. 대만 사람들은 싸게 삽니다. 싸게 먹고 또 비싼 일을 합니다. 경제에서 생산성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싸게 들여서 비싼 것을 만드는 그런 거죠. 일찍부터 전자공업으로 앞서간 기업, 대동. 다통을 찾은 건 이 대만 유수의 대기업에서 올해 종업원의 임금 인상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2만 5천 종업원을 가진 가전제품 회사니까 우리로 보면 금성사나 삼성전자쯤 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제가 들어선 공장에서는 VTR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데 무슨 재미로 일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개받은 사람 구현정 씨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농담조의 질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임금 인상을 동결했는데도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해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여기서 대만 경제에 저력이 쌓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하나 수수께끼의 커튼을 벗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됩니까? 13년간 일했습니다. 지금 VTR 만들고 있는데 이것의 그 기술이 어느 정도로 가 있어요? 우리 생산품은 결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매된 상품은 고장이 없어서 외제 상품보다도 더 좋습니다. 만약 외국산 상품에 5가지의 결점이 발견된다면 저희 상품의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례지만은 한 달 받는 급여는 얼마 됩니까? 2만 원 정도 됩니다. 안 올렸다고 들었는데 봉급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어요? 국제적인 불경기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새 상품을 개발해서 회사 수입이 많아졌을 때에 우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계 불경기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새 상품 개발해서 회사가 이익을 낼 때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인데 공장 종업원 얘기치고는 너무도 수준 높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대동의 임현생 회장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이미 3년째 월급을 못 올려주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30년 계속된 호황이 가고 70년대 말부터 장기 불황에 빠져서 원가 절하의 방안으로서 그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조건이 비슷한 대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묻고 싶었습니다. 대동같이 그 큰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천 명 혹은 뭐 반개까지 합쳐서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종업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所以这个3年来啊，我们的经营者 우리 회사의 일반 직원들은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들 일치 단결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회사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원들은 모두가 회사의 수입이 더 좋아질 때까지 회사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만 경제를 볼 적에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엄청나게 연평균 한 7% 이상 늘어났고 임금 인상은 그 생산성 향상분 훨씬 밑에서 소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 여기에 그 일반적인 중국의 일반적인 임금 정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
我们其他的公司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는 없습니다. 有一些这个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는 반응이 비교적 민감합니다. 快，反应快。那今年呢赚了钱， 예를 들면 금년에 회사 수입이 많았다면 좀 더 분배하고 那么有一些嘛，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분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那么在不赚的时候 그러나 일부 회사의 경우 就拿出来， 수입이 많았을 때 那么这个 일부를 유보했다가 수입이 적어졌을 때 이를 다시 염출해냅니다. 外国人的比较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경영 방식은 후자의 것으로서 少部分 외국인 투자 회사와는 那么外国人 좀 다릅니다. 稍微不同一点。 중화민국의 그 최대 전자 생산업체인 대동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업으로서 노력하는 게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가령 뭐 임금 안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기술 혁신 이런 것 등등 맞습니다만. 我们第一个要注意的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技术革新。 기술 혁신과 경영 개선인 것입니다. 那么这个样子 이렇게 才 해야만 可以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수가 产 있고 品 세계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世界各地的市场的需要。 기술 혁신과 경영 개선이 있음으로 해서 这个样子 상품 做 시장이 技术革新 개척될 수 있고 有经营 시장이 개척됨으로써 改进 우리의 수입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有市场，生产力高，那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산력이 높게 돼 我们 생산에 从这个 열중하다 보면은 大家 더 많은 的 이익을 原因啊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来建设，那么做到了，当然就可以自己 우리에게 得到这个利益， 시장이 있음으로써 수입이 있게 되고 能够这 또한 个样子做了， 생산이 잘 되면은 我们 자연적으로 市场 물가도 所以有输入， 안정이 되는 것이죠. 那么这物价就安定了。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회사가 잘 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또 회사가 이익을 내면 월급도 많이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꾸로 임금 올리는 걸 올해 역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올리고 덜 배당함으로 해서 회사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그러고서 다음 수를 기다린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뜨뜻미징한 것 같지만은 국제 경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슬기와 또 지혜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대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늘 하는 상투적인 엄살이라고 보질 않고 액면대로 믿고 따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1,000쯤 높은 $2,700라니까 잘 살아 그런가? 아니면 국민 경제 교육이 우리보다 잘 돼 있어서 그런가? 싸게 사는 이들 나름의 무슨 비결이 있어서인가? 여러 가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대동전자 회사 VTR 공장에서 만났던 구현전 씨 집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서울 남영동쯤 되는 타이페이 시내 그 중경남로라는 곳 밀집 지역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33평방미터, 재래식 단위로 말하면 10평쯤 됩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는 아직 좁지 않지만은 우리 돈 3,600만 원쯤 주고 샀다고 하니까 타이페이에도 집값은 어지간히 비싼 편입니다. 우중충하고 좁은 계단, 난간은 중국식으로 빨갛죠. 마당이 없는 도심 주택가 아파트니까 교통은 편하겠지만은 우리식 아파트 단지의 획일성 같은 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취대도 좋지만 젊은 부부의 저녁 보금자리를 이렇게 회방 놔도 되는 건지 늘 이럴 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가 덜 나가는 서늘한 형광등이 거실을 비추고 거실은 물론 침실에도 카페트나 쪽마루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그 흔한 커튼 하나 없습니다. 벽과 천장은 바닥과 마찬가지로 그냥 휠을 바른 것뿐입니다. 젊은 부부 생활 공간치고는 흡사 동사무소나 병원 사무실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검소한 것도 이 지경이 되면 도통한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구현전 씨의 그 개인 댁입니다. 가정에 왔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부인께 그 소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 중국인 가정에 오면은 우리들이 보고 놀라는 건데 거실에 카펫이나 마루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벽도 도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의리 있게 마련인 그 창에 커튼도 달지 않습니다. 아주 검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버는 돈의 반 정도는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저축을 하면서 참아나가고 있는 중국인 가정. 사실 하나하나 내역이 어떤지 본인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후 월급을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집에 가져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我因为在公司已经服务有13年了，所以我现在薪水嘛 한 달 봉급은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가 들 텐데요. 이렇게 생활 가정을 아기도 있고 한데 我跟我太太呢结婚了有4年了，这个孩子嘛也3岁了。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는 4년이 됩니다. 大概要1万多块。 얘 나이가 3살이죠. 那15 우리 세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약 10,000원 정도 듭니다. 생활비 중에서 식대가 약 6,000원 정도 들고 옷값이 약 2,000원, 기타 잡비 및 전기, 수도세가 1,000원, 그리고 애한테 드는 돈이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저축은 얼마 합니까? 我现在这样一个月如果 正常的话 보통 한 달 저축액은 10,000원 정도며 만일 친구 결혼이라든가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저축액이 약간 줄어들죠. 부인께 여쭤보겠는데 물가는 어떻습니까? 今年跟去年都没有什么 지난해와 올해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금년 쌀값이 작년과 똑같이 600g에 16원이며 야채와 생선값은 날씨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这个是看天气的。 네. 회사에서 봉급이 안 올라가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今年是没有什么 월급은 오르지 않았지만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월 저축액이 좀 줄어들 뿐이죠. 만약에 내년에도 안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활하는데 어렵겠죠. 大概不会吧？ 상관없습니다. 如果说 방금 没 말씀드린 有调 것처럼 整的话 쓰임새에 따라 저축액이 좀 줄어들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있다면은 혹은 돈을 꺼내서 긴급히 사고 싶은 게 자동차라고 할까 무슨 가구 같은 그런 건 뭐가 있어요? 孩子长大了 애가 嘛 자라면은 방이 좀 커야겠죠. 需要大一点。 그래서 지금 이 집보다 좀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은행 저축하는 근로자들. 회사 월급이 안 오르면 저축이 준다는 느낌 하나만으로 동요하지 않고 느긋하게 견디는 그 참을성하고 이해심에서 놀랐습니다. 저는 기업주도 만나보고 또 근로자 당사자의 집도 가보고 하면서 대만 특유의 경제 안정의 열쇠가 뭔가를 밝혀보기로 했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덜 돼서 생필품 파는 시장 상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기업의 임금 인상 동결이 종업원들의 협조 속에 제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시장 상품 가격이 칙 뛰면은 생계비 인상 때문에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화점 식품부에 들려서 생필품 가격의 변화를 점검해봤습니다. 장에 오면은 흔히 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간의 물가가 오른 것 좀 있어요? 哎，差别没有好多了， 뭐 都是一 별로 样 없습니다. 대만은 농업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도 자급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 쌀인 거는 우리와 대만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물어봤죠. 우리 돈 환산해서 80kg 한 가마에 45,000원. 작년값 그대로 별 변동이 없습니다. 중화민국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을 국민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쌀값이 말이죠.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물론 쌀을 수확할 땐 좀 싸고 쌀이 또 단경기가 되면 많이 올라갈 텐데 물론 대만은 산모자까지 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쌀값이? 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가 600g, 600g에 13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2,600원인데 이 값을 언제 붙여놨어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从去年到今年都 가격은 没有 작년과 变动 같으며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都没有波动。 슈퍼마켓 상품 가격의 변동은 계산돼서 제일 잘할 텐데 최근에 물가는 어떻다고 봐요? 从去年到今年哈，没有什么。 올해는 작년과 큰 차이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 건 왜 그렇다? 뭐 가령 경기 부진도 있을 거고 这我不大 그 清 점에 楚。我 대해서는 想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정부가 잘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느낌이겠지만 올해는 어떻다고 봅니까 물가 변동이? 我想 아마 더 좋아지겠죠. 외국 기자의 질문이어서 그런지 좀 머뭇거리는 그런 눈치입니다. 아마 더 좋아지겠죠 하는 식의 답변은 대만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헐뜯고 비판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소리를 해야 신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조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현실을 좋게 말하거나 미래를 낙관하면 팔푼이 경박한 사람, 어용같이 봐버리는 그런 풍조는 대만에선 못 봤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 어물전에를 들렸습니다. 212개 점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타이페이시에만도 64군데가 있습니다. 생선들도 다 눈 익은 것들이어서 반가운 생각도 났습니다. 저 아주머니, 이거 얼마가요? 一条15块的， 이 조기는 얼마갑니까? 哎，一条10块的，10块， 병어인데 이건 얼마가요? 还30块一条， 그 다음에 갈치 이거 하나만差30块。 아 이제 여기 큰 삼치인데 이건 비싸겠죠? 这个才按能8头，200块， 그 다음에 이 저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인데 一条15块，15块。 대만 경제 안정의 요체는 이 생필품 값이 안정됐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그 물가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我们市场的这个从春季到现在， 우리 시장이 설립된 이래 가격 변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那么南部 이는 정부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농수산물이어서 가령 어떤 때는 출하가 많을 때는 값이 폭락하고 없을 때는 또 파동이 일고 할 것 같은데 그 가격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那么这个价钱方面，每天我们就是我们每天 날마다 有调查 상품 가격이 调查 다릅니다. 这个看哪一类 그래서 多 우리는 少钱我们有个 매일 统计 시장 完了 가격을 我向 경제부에 经济部报 통보합니다. 经济部呢报告以后 그러면 他把 경제부가 这个价钱看了 수급을 是 조절하기 是不是 때문에 先把价钱 가격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그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못 받게 하면은 좋은 물건은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他们这个平时这个供应量啊，那么大多数是礼拜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팔립니다. 大家放假了，那么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일, 즉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물건들을 모아두었다가 음식점에다가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这个货量啊，产品呢，那么就是批到这个照批发价钱，那么送到餐厅里去。 시설이 좋은 슈퍼마켓하고는 어떻습니까? 손님 뺏기지 않아요? 那超级市场啊，那么现在 일반 국민들은 슈퍼마켓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마켓에 포장된 물건이 신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상품이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옵니다. 슈퍼마켓의 장사는 시장에 비해 별로 신통치가 못합니다. 당근한 게 얼마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큰 오인데 이건 얼마예요? 8관. 그리고 가지 이것은 얼마입니까? 10관. 여기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 이건 어떻게 하나요? 20관.
우리가 임시당분에 대추가 있는데 대추는 얼마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크게 싸다는 느낌은 안 옵니다. 생선값은 어떤 건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하나 상품의 값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다르고 소득이 다른 국민 경제끼리의 그 단순한 비교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가격 수준의 그 전반적인 변동이 어떠냐는 거죠. 즉 물가가 어느 정도 뛰느냐는 건데 제가 그 백화점, 어물점, 야채 시장을 가서 현지에 통해서 듣고 본 바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는 사실, 즉 물가의 상승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농업면에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되는 작물, 예컨대 바나나나 빠빠야 같은 거는 거두지 않고 그냥 버릴 정도로 지천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된 위에 근로자 임금이 안정되고 임금 안정 위에 경제의 그 대외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서 근로자는 월급 투정이 없고 상인들은 유통폭리를 마다하는 것일까? 그럴 만한 장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아까 수원시장 관리인 얘기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깊이 관여해 있습니다. 생필품에 관한 한 새벽 야채, 과일 시장, 수산 시장에 거기에 들어오는 그 반입량을 일일이 점검하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값이 흔들리는 품목이 있으면 우선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돌려서 물량부터 대게 해놓고 가격의 상한선을 그어서 더 오르지 못하게 감시를 합니다. 정부의 가격 지도선을 위반하는 상인들은 정부 관리 아래에 있는 그런 시장 점포 계약이 취소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주무르면 경직화돼서 서비스 부재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속에서 복수 상인들이 서로 청결 경쟁을 하고 친절 경쟁을 하고 서비스 경쟁을 하니까 그 안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망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걸 듣기로 했습니다. 중화민국의 경제부라고 하면 우리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등 그런 기능을 다 합친 경제종합부서입니다. 웬만한 경제행정은 거의 대만성 행정부에 넘겨줬지만은 물가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합니다. 우선 농산물 가격 정책의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중화민국의 경제가 이제 높은 성장을 하면서도 자랑거린 것은 안정인데 이 안정이라는 건 물가 안정에서 이룩되는 거고. 그래서 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이 농수산물 혹은 축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第一个就是说要做好计划产销，计划产销。 첫째, 계획적인 생산 판매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수급량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둘째, 농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농산품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장에 출하할 것인가에 관해 도와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매 시장의 경영 관리, 가격 제도, 작업 체제를 개선해서 이상적인 유통 체제를 확립하면은 가격은 비교적 이상적이죠. 그 밖에 물가 동향 보도, 즉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농어민이 시장 가격을 알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매와 판매 시기를 고려하게끔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농수산품 첨가류의 가격은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산은 싸게 했지만은 유통 단계에 폭리가 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안정되는데 유통 폭리는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那么要做好这个事情呢，第一点呢就是说，유통 과정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물량 수급 조절부터 잘해야 합니다. 대만 도매 시장의 경우 현재 20군데의 돈육 시장이 있으며 청과 시장은 80개소,
시장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시장의 소비량을 조사해서 물량 수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즉, 안정된 수요와 공급의 바탕 위에 안정된 가격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밖에 농협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공동 판매에 참여케 함으로써 농산품의 판매 효과를 높입니다. 所以让农民有一个价格的指标，我卖给共同运销，卖给农会的合作社的，或者是卖给贩运 그리고 商， 정부는 让农民 작년에 농산품 시장 거래법을 제정했습니다. 数量、价格。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시장 거래법 책자인데 만일 매점 매석하는 상인이 발견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부선 국장의 얘기로는 농민이 잘하고 있고 농민들의 이익단체인 농협이 재구시를 해줘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다는데 그런데 역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만의 시장이 잘 돼 있고 농협이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제도도 괜찮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시장 상품 가격을 매일 어떻게 점검하는가 이것이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저희 경제부, 정부에서 매일 그 상품 가격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부족되는 건 다른 데서 가져오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일 점검 혹은 매주 이 정기 점검을 해서 가격 안정하고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是的，这个问题呢，也是一个稳定物价的一个方法或者一个 이것은 일종의 물가 안정 유지 방법인 동시에 수단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가운데 채소는 약 100종, 과일이 50여 종이고 그 밖에 돼지, 소, 오리, 닭 그리고 각종 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200여 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의 대종을 이루는 약 30종의 농산품을 뽑아 조사를 합니다. 매일, 매주 또는 매달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된 가격들을 놓고 농협, 농수산청 등 관계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협의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0% 물가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去年我们的这个 작년 중화민국의 소비자 물가를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물가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른다고 해도 1%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천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측하건대 금년의 물가도 그리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중화민국 정부 당국자 입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야 1%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경제정책 운영하는데도 우리처럼 먼저 목표를 만천하에 선포해놓고 그렇게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속으로 왜 목표가 없겠습니까만 말은 안 합니다. 대만의 물가정책은 고용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그 묘미를 살리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 중요한 구실을 하는 데가 직업보도서라는 데입니다. 구인 광고도 많고 또 구직 광고 역시 많습니다. 타이페이시에만도 8군데의 직업보도소가 있어서 우리처럼 그 잔심부름이라 하는 수준의 여성 잡직을 알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기술자 기능공도 여기서 알선합니다. 값싸고 좋은 인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한 대만의 산업은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기능공 입장에서는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고
월급도 남들과 꼭 같이 받는 그런 박봉이지만은 아끼고 모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에는 일자리도 많지만은 일손도 많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용접이니까 이 방면의 일을 찾고 싶습니다. 我现在在这里受训6个月，我学的是汽车修护，所以我希望出去以后能够找一个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学到汽车修护。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 노동을 전시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젊은 우등생들은 법과 대학에만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밥통 하나를 만들어도 외제의 손색이 없게 만듭니다. 대강대강 해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해냅니다. 부지런하고 우수한 일손이 대만 경제의 힘입니다. 我们这里训练的一共有14个之类啊，那么其中女 여기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은 모두 14가지가 있습니다. 那么男女伙伴的呢 그중 여성 직종은 2가지이고 5个 남성 직종은 7가지입니다. 啊，是这样 그리고 남녀 공동 직종은 5가지입니다. 时间呢，我们通常是6个月的训练。那么早上 이곳의 훈련 기간은 6개월이고 매일 오전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5시 반까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训练完了，我们给他做一个简单的技能检定。 훈련 기간이 끝나면 辅导就业。 간단한 검정 시험을 거쳐 那么以后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技术啊可以发展啊，发展他的事业。 직업 훈련과 직업 소개의 일의 전산화가 대만에서는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우리 전자업계에서는 되느니 안 되느니 실리를 놓고 말만 많지만은 대만에서는 그 복잡한 한문 글씨를 가지고 하는 컴퓨터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산본부는 다이중에 있고 전국 8군데서 인력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찾는 인력하고 근로자 쪽이 희망하는 기업이 단 몇 초 안에 컴퓨터에서 만납니다. 예를 들면 용접공 경력 8년 도시근로공장의 출퇴근 희망, 기대하는 월급 10만 원. 이쯤만 넣으면 이런 일손을 찾는다는 공장의 이름이 열이고 스물이고 한꺼번에 쭉 나옵니다. 거꾸로 기업이 신청한 인력도 하루하루 쏟아져 나옵니다. 남은 거는 쌍방간의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간 직장이면 애착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신청한 직장에 마땅한 것이 없을 때 그럴 땐 컴퓨터에서 당신은 훈련을 더 받으시오 하고 응답해 줍니다. 대만 인력관리 행정의 책임자인 장페이치 씨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지 인재 훈련에 관한 얘기 좀 해주세요. 那么在70年代，我们的重点呢放在这个技术工人的培育。那么在这方面， 1970년대에는 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직업 훈련을 폭넓게 실시한 외에도 공업 직업 교육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업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비율이 60대 40이었는데 지금은 직업 고등학교가 70%를 넘고 일반 고등학교는 30%를 밑돌게 돼서 공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계속 대학의 과학 기술학과를 발전시킴은 물론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원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장차 공업 발전 속도가 더 빠를 것을 예상해서 일하면서 배운다는 점에 치중해서 직장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부의 그 강력한 정책 지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제 할 일들을 알아서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29살 젊은 사장이 일으킨 조그만 컴퓨터 공장을 찾아봤습니다.
공장은 꼭 우리나라 서울 청계천 옷시장의 2층 방 같은 건데 여기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시중에 내는 겁니다. 지금 대만에는 이런 컴퓨터 공장이 자그마치 2,000개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대규모 가전제품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대기업들이 만든다 시위를 끌다가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고전하는데 대만에서는 벌써 양산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미국에서 1,500달러나 줘야 하는 그 애플2 모형의 컴퓨터를 단돈 25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250달러짜리를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3,000달러가 넘는 값에 낸다는 거니까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자공업계와 전자공업 정책당국이 한번 반성해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공업고등학교나 공업전문대학 졸업생이면 쉽게 덤빌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왜 미국에서 학위를 한 그런 고급 인력만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종업원 40명의 이 골방 공장도 대만에서는 100대 컴퓨터 기업 안에 든다고 하니까 1,900여 개가 이 공장보다 영세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이 공장에서 한 달간 900대 내지 1,000대를 만들어 팝니다. 생산량의 70-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지만은 10분의 1 값에 내는 이 대만제 애플2 컴퓨터 해외 인기가 날로 올라간다는 자랑입니다. 이 공장이 소비하는 부품은 어느 대기업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입해다 씁니다. 개방 경제의 이점을 만끽하면서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뛰고 있습니다. 관련 대기업들은 수입 개방 얘기만 나오면 펄펄 뜹니다마는 수입을 금지시켜 놓은 답답한 상황 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온실 속에서 느티나무를 키우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만을 벗겨보면 볼수록 굳어집니다. 대만은 수입을 거의 개방한 나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 수지가 더 나빠진 것도 아니고 외국 빚을 들여다가 쓸 처지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대만산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면 한 겁니다. 그건 꼭 외국 과자 수입을 개방한 뒤에 우리나라 과자가 좋아진 이치하고 같습니다. 대만 경제가 뛰고 있는 현장이 또 있습니다.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장난감, 인형, 문방구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426 중소기업들이 출품한 큰 규모의 전기 전시회죠. 대만은 세계 제일의 장난감 수출 국가입니다. 처음에는 하찮은 플라스틱 사출물을 만들다가 지금은 자동 완구로 한 몫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인형이나 장난감은 큰 공장의 다량 생산품이 아니고 일일이 입 그려놓고 눈 그려 넣어야 하는 귀찮고 일손도 많이 가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농민들이 노한기에 품삯이 낮더라도 해주는 그런 부업이 있기 때문에 힘입어서 크고 있습니다. 전 늘 우리 주부들이 쓰는 연탄 집게를 생각하면 그 조잡함 때문에 화가 납니다. 대만은 서양 아궁이 도구인 그 부직강의 고무래, 부젓갈, 집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손잡이에 금도금까지 했습니다. 자칫하다간 우리가 연탄 집게도 수입해야 할 듯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은 대만에선 수입하는 나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내갑니다. 일본 무늬의 부채, 유럽 가정에 가면 꼭 있는 그 사기 인형들, 미국 술집에 걸린 그 화살놀이판 다트, 누구나 다 아는 캘리포니아 고속 순찰대 칩스, 애들의 우상 황금박쥐, 뭐든지 팔릴만한 것을 골라서 만들어내갑니다. 좋은 걸 아주 싼 값에 파는 게 대만 상품의 자랑입니다. 대만의 기업들은 한국이 자기들을 바싹 뒤쫓고 있다고 불안해하는 기색입니다. 장난감 전시회에서 외계인 간 ET에 모형하고 해변에서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경에 카메라를 댔다가 혼이 났습니다. 경쟁국 한국이 바싹 따라오면서 자기들의 시장을 채간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면에서 과연 우리가 견디어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반문해 봤습니다. 한 자릿수에서 한정시키자고 국민들이 그렇게 외친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이 물가 상승을 제하고도 7% 이상 치솟은 거 아닙니까?
대만은 빚이 없는 나라입니다. 쌀이 자급됩니다. 한 사람 소득이 우리보다 $1,000 이상 높은 2,700억 달러나 됩니다. 웬만하면 풍요를 노래하면서 잘 벌고 잘 쓰며 살 수도 있겠지만은 보셨듯이 한없이 조촐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요체를 또 물어봤습니다. 중화민국 경제가 계속 꾸준한 발전을 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화민국 경제 발전의 요체는 뭡니까? 中华民国的这个经济发展，那么对于这个经济成长、物价稳定， 중화민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균등 분배 등 세 가지의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물가를 희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역시 물가 안정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균등 분배라는 것은 즉 경제 성장의 성과는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균등히 분배된 소득은 다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은 수출 시장의 확장을 통해 중화민국의 이익이 되는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일찍이 방직, 전자공업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기술 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산업과 기계공업을 선택, 전략산업으로서 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책은 시장의 형편에 따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는 면에서는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관심을 끄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물가와 경제의 안정 면에서는 중화민국은 상당히 모범적인 데 반해서 우리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중화민국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물가를 잡는가 하는 그 비결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물가 안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韩国朋友总是夸奖我们，觉得我们这物价方面， 한국은 중화민국의 물가 안정을 무척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사실 60년대엔 물가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70년대에 들어 두 차례의 에너지 파동 이후 중화민국도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별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계속 정부 예산의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정부는 통화량의 증가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물가의 급상승 요인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은 중화민국의 저축률이 높은 데 관계되는 것으로서 저축이 소득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저축률이 높으면 과다한 화폐의 수혜를 억제할 수가 있어 물가의 상승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수출입이 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기 때문에 국제 물가 변동이 곧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쳐 생산 단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을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 와서는 거꾸로 대기업이니까 임금을 줄여야겠다. 줄이는 게 올라가지는 못하게 하겠다.
대기업 임금을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임금 동결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임금 동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한 건지 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我们的工资跟薪水大致上是由市场来决定。 우리의 임금은 대체적으로 물가, 노동시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임금에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힘으로 임금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照这个过去的经验看起来，当这个物价上涨的时候，当有这个 inflation 存在的时候， 경험으로 봐 물가가 오를 때 임금이 오르게 되어 그 후에는 더 큰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更大的这个上涨。在这个物价稳定的时候， 반면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에는 취업 상태 혹은 실업률의 높고 낮음이 임금 변동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失业率降低的时候，工资上涨。 실업률이 낮을 때는 임금의 상승이 비교적 크고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증가할 때에는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실업률이 2.79%에 달해 시장에 일손이 많다 보니 임금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해 물가 안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참 설명은 부드럽습니다. 일손이 많으니까 노임이 오를 수 없다는 경제 원리를 지적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만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대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같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알게 모르게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현실주의자들 또 낙관적인 타협론자들의 그 면모를 대만 현지에서 보고 확인한 겁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무섭도록 생필품 가격, 농수산품 가격의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눌러서 전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안으로 깊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시장 점검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임금도 동결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정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올해 물가, 소비자 물가가 1% 정도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다시 0% 물가 목표가 세워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0%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만, 이것저것을 같이 봤습니다.